수 있잖아. 그냥 못했던 거예요. 또 이게 만져보면은 중독성이 와 진짜 최고다. 요거랑 비교를 위키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J&D 스튜디오의 아서플렉 2부 리뷰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화제가 됐었던 이 아서플렉의 헤드, 실리콘이나 안구, 식모, J&D의 차별성이 그야말로 총집합으로 모여있는 이 헤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야말로 양산 피규어의 역사상 가장 완벽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헤드가 있었고, 다만 식모가 아주 살짝 아쉽다. 근데 그걸 또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있었죠. 자, 2부의 시작은 헤드를 했으니까 바디를 해야겠죠. 이 제품은 스태츄 피규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태츄는 역시 장점이라고 하면요, 관절을 가진 액션 피규어가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도 도저히 똑같이 할 수 없는 그 포즈의 디테일, 그 자연스러운 포즈가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포즈라는 건요, 가끔 이렇게 착각하곤 하는데 역동적이다와 자연스럽다는 완전히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포즈는 만들 수 있어요. 액션 피규어라도 취할 수 있죠. 근데 포인트는 얼마나 그 포즈가 자연스럽게 보이느냐,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디테일을 신경 썼냐라는 점인데, 여기서 스태츄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확 드러나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네킹으로 바디 만들고요, 옷 입히고 헤드만 리얼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면은 절대 스태츄의 그 자연스러움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스태츄의 포즈를 만든다는 건요, 피규어에다가 작가가 추구하는 하나의 작품성을 하나 더 얻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포즈 자체만 두더라도 당장 호불호가 생기거든요. 나는 제품은 좋은데 포즈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죠. 스태츄라면은 기본적으로 포즈에 대한 호불호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중요한 건, 포인트는 자, 포즈를 만들었는데 어떤 의도로, 어떤 테마로, 그리고 그 테마를 얼마나 잘 전달되게 만들었느냐 라는 게 바로 스태츄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포즈 자체가 싫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고 그거를 느낄 수 있게 어떤 부분들을 잘 만들어 두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느낀 요 J&D 아서플렉의 포즈는요, 영화 조커의 큰 테마와 흡사합니다. 스탠딩 뮤지엄 포즈이지만 서 있다고 다 같이 똑같이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 조커에서 본 것처럼 불안정한 심리 상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세상에 나를 맞춰가던 바로 그런 조커가 되기 전 아서플렉의 심리, 그 위태위태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짝다리, 골반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양쪽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마치 걷는 듯 서 있는 듯, 또 힘은 빠져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하체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깨는 이게 본래 어깨에 비해서 이렇게 한껏 이렇게 축 늘어진 그런 어깨의 각도가 있습니다. 이 팔꿈치랑 손목의 꺾임의 정도도 양쪽 팔이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늘어뜨린 손가락, 그런 와중에서도 고개는 또 이렇게 다소 위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좌우가 살짝 갸우뚱하죠. 이렇게 그냥 서 있는 포즈인데도 하나하나 작은 디테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정말 위태위태하지만 어쨌든 한 걸음씩 걷고 있는 아서플렉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즈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즈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타당성 있게 만들었느냐라는 점이죠. 이 아서플렉은 역동적인 포즈는 당연히 아닙니다. J&D가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아요. 대신 완성도가 높은 포즈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화려한 스포츠카가 아닐지언정 고급스러운 럭셔리 세단의 품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여기 등 있죠? 이 등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네, 여기 그 영화에서 아서플렉, 그 정말 야위어서 그 등에 붉어진 그 날개 뼈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건 진짜 외관상으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안 만들었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재현을 해뒀어. 이런 디테일이 스태츄만의 매력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진짜 놀랐다. 그 의상의 디테일은요, 헤드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의상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통 이렇게 의상을 입은 피규어들은
특히 큰 사이즈의 스태츄들, 이게 박스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면은 대부분 의상의 마감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꺼내면 옷이 막 쭈글쭈글하고 포장하면서 막 접히고,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박스에서 꺼내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서플렉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점퍼의 부위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와, 이 주름이 진짜 제작진이 하나하나 그 주름까지도 의도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진짜 이게 첫 번째 굿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의상의 질감이 하나하나 뭐 돈을 좀 아꼈다거나 재질이 좀 다운그레이드 됐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점퍼, 조끼, 셔츠, 그리고 아래 이 팬츠까지 질감과 천의 짜여짐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점퍼에는 이렇게 끈, 그리고 소매 쪽은 진짜 고무줄로 딱 잡아주고 있고요. 이 후드 부분의 마감은 진짜 완벽합니다. 다른 피규어들 보면은 막 실밥이 보이거나 뭐 이렇게 뭐 실이 살짝 삐져나오고 막 이런 것들과 차원이 달라요. 조끼 여기에 촉감도 정말 좋고, 그리고 단추까지도 완벽한 이 셔츠. 그리고 진짜 최고의 핏은 요 아래 팬츠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의의 핏은 와, 이게 진짜 이건 갑이다, 갑. 피규어로 구현하고 있는 그런 정장들이 많잖아요. 이건 정말 탑이에요. 이 바지 팬츠의 핏은 그러니까 최고라는 말도 그냥 부족할 정도고, 이건 진짜 직접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베이스.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굉장히 무거운 베이스입니다. 그렇게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주위의 마감은 J&D는 블랙이 테마죠. 블랙으로 이렇게 적당한 방광, 이렇게 고급지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추가로 공개됐던 원더우먼이나 다크나이트 조커를 봐도요, 앞으로 J&D 스튜디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 제품만 보면은 좀 체감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 둘, 존재감 있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베이스까지 통일성 있게 모이면 모일수록 그 모습은 진짜 그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고급진 컬렉션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통일성의 미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베이스는요, 아마도 베이스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마룻바닥, 그 느낌의 베이스 상판을 갖고 있는데요, 그냥 뭐 나무 바닥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닥의 결이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의 막 긁힌 자국들, 그리고 이런 작은 울퉁불퉁함,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이 굵게 그냥 대충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섬세한 고해상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 아까 그 날개뼈도 그랬죠?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왠지 아서플렉의 고독함이 담겨 있다, 그런 느낌 있는 베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게 명품이죠. 자, 베이스가 화려하지 않다? 아니요, 여기는 베이스 화려한 게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막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디테일, 양산품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작은 한정된 지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봐도 야, 이거 J&D야, 분위기가 진짜 좋아, 바로 이런 베이스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또 한번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요, 롤스로이스한테 어울리는 거는 이 고급진 가죽 실내지 막 거대하게 이렇게 뒤에 다는 리어윙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부 그리고 2부까지 J&D 아서플렉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으로 갑니다. 자, J&D 스튜디오, 아서플렉부터 시작해서 원더우먼, 그리고 조커까지 3개의 품목만으로도 이 정도로 높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는 오랜 피규어 역사에서도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다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죠. 왜 프로토타입이랑 다른 양산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예약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기다려야 되지? 나는 정말 하이엔드 피규어를 원하는데 그러면 라이센스가 없는 작가 피규어밖에 답이 없는 건가? 바로 이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답변을 던져줬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 JND뿐만 아니라요, 피규어 업계 전체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어쩌면은 원래 JND가 없었을 때의 그 상황보다 한층은 더 업그레이드된 피규어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거죠. 자, JND의 첫 번째 양산품인 아서플렉은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JND 스튜디오의 아서플렉은 별로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소수의 그런 사람에 속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JND가 보여주었던 새로운 시도, JND가 기울였던 노력, 또 JND로 인해서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피규어 시장의 경쟁들, 이것만큼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겁니다. 자, 세상에는 정말 많은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리얼해지고 또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언제나 커다란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양산이라는 벽이죠. 프로토 멋지면 뭐야, 어차피 양산은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었죠. 자, 업계 최고의 리얼함, 그리고 업계 최고의 프로토타입과 양산품의 똑같음, 거기다가 또 업계 최고의 고객 커뮤니케이션까지, JND 스튜디오가 출범한 뒤에 이제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JND가 이런 모습을 꾸준하게 쭉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피규어 업계에서는 하나의 스탠다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프로토타입으로 돈을 벌었으면 양산품을 만들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제대로 만들어야지,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피규어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JND 스튜디오의 아서플렉, 저의 최종 평가는요,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 원더우먼으로 또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키위키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시던 이벤트, 협찬이 있다면 당연히 구독자분들과 항상 나눕니다. 이번에 이벤트 상품은 영상이 2개였죠? 그래서 이벤트 상품도 2입니다. 하나는 핫토이 캡틴 아메리카 인피니티 워 스페셜 버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리츠웨이 김성재. 지난번 당첨되신 분께서 다시 증정으로 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이벤트 상품으로 등판했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참여는 이번에 JND 스튜디오의 아서플렉 리뷰 소감을 이메일 주소와 함께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딱 하나, 1부와 2부 모두 댓글 남겨주셔야 참여가 되니까요. 참고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크릿 아차상도 준비했어요. 많은 참여 고고고!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